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 밤 8시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고 당 대표를 뽑는다고 해서 지금 보수층 애국 세력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믿음직한 지도자가 아쉬웠는데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를 발견하고 또 뽑을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축에 드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기자, 지식인들은 그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는 데는 역시 객관성보다는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자기가 어떤 롤 모델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그 기준을 정할 때 나타납니다. 저도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류건일 선생은 그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지성적인 그리고 용감한 지도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지도자, 쉽게 말하면 애국 우파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는 애국자들이, 애국 세력이 멋진 사람들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떤 모델을 놓고 한번 롤 모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실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베네수엘라에 최근 35살에 후안 과이도라는 지도자가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이 보통 독재가 아닙니다. 공산 독재 정권입니다. 공산 독재 20년째 접었던 마두로, 차베스 마두로 2대에 걸친 공산 독재 정권, 좌익 파퓰리즘 정책을 쓰는 이 정권을 타도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이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중운동은 우파 독재 또는 극우 독재 또는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민중운동이 보통인데, 이 공산 독재를 타도하자 하는 것은 80년대 말에 지금 공산권에서 일어났던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좌파 독재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태도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태도가 이 차베스 마두로의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후안 과이도의 리더십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참고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후안 과이도는 젊습니다. 나이가 35입니다. 젊다는 것은 역시 투쟁에서는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또 외부에서 온 사람, 그리고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무모한 용기가 때로는 역사를 바꿉니다. 두 번째, 과이도는 야권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베네수엘라의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야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한국의 보수도 통합이 돼야 됩니다. 보수만 통합하면 안 됩니다. 중도까지 끌어들여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수란 사람이 25%밖에 안 되는데 중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반좌파 연합전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후안 과이도는 자신의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역시 헌법에 기대어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우파 애국 세력은 헌법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적 뒷받침이 없는 사람은 주장할 때 약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보다는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기입니다. 거기에 헌법의 칼이 있어요. 그 헌법의 칼을 끄집어내어서 반헌법 세력을 처벌하든지 응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안 과이도는 바로 이 헌법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베네수엘라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공석일 때는 국회의장이 대리해가지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마두로 정권은 불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이 공석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뽑힌 내가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취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헌법 해석이 근사합니까? 그 정도의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한 행동이 헌법에 전면적으로 위반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위반 행위를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운동하겠다. 또는 국민저항운동하겠다. 왜 문재인 정권은 반헌법 세력이냐 하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뜻이죠. 헌법에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경찰이 있습니까? 검찰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과 야권, 지금 좌파와 같은 대중조직이 있습니까? 오로지 헌법에서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안 과이도는 마두로를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한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안 마두로는 군부의 궐기를 요구합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저 반헌법 세력인 마두로를 쫓아내라. 지금 군이 마두로에 충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동안에 저지른 죄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군의 궐기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쿠데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헌법적 의무를 다하라 이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5조가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는 국군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후안 과이도는 거리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합니다. 즉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거리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한 10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마두로도 의용단체를 동원했지만은 세대결에서 거리에서는 졌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겨야 합니다. 대중동원을 할 수 있는 지도자라야 한다는 뜻이죠. 역시 힘이 없는 야당은, 권력이 없는 야당은 광장과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거리에서 촛불 시위 한 10배 되는 군중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후안 마두로는 그러니까 헌법 그리고 대중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적 지지가 요사이는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만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안 과이도의 국제적 지지 호소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후안 과이도가 적법한 대통령이라고 딱 선언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여론이 중요하고 미국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그리하여 이 국제사회가 좋은 나라들이 카나다, 유럽 이런 좋은 나라들이 후한 과이도 지지로 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금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또 중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좋은 나라들이 다 후한 과이도 쪽으로 붙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쾌활하게 보입니다. 35살이니까 오바마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쾌활하고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지도자는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 물론 한국에서는 좌익과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아무 조직이 없던 이승만 대통령이 강한 조직을 가진 좌익과 싸워서 이긴 것,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대표가 밑줄 치면서 공부해야 할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케이스 스타디. 고전적인.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안 과이도 같은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올 수 없을까 하는 화두를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